더미더머니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플랜다스 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국민운동본부 측과 또 안 청장님 입장을 다 듣고 나서 방법이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본부는 환급, 본인들은 이 플란다스 개 운동에서 빠지고, 예, 그래서 환급하고, 플란다스 개는 이 애초의 목적대로 계속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운동본부와 플란다스 개가 분리되고 결별됩니다. 예, 결별되고 남은 문제는 한 가지예요. 그렇다면 운동본부 측에서는 환급을 결정했고 플란다스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중에 계속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미 입금한 돈을 어떤 식으로 빠른 시간 내에 플란다스 개 쪽의 계좌로 전환하느냐. 예. 네.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빠른 방식으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법적으로 문제 없도록 그 절차를 곧 이제 공지하고 저희 방송에서도 알려드릴 텐데 만약에 그 정리 내용이 뭐 하루 이틀 내에 나온다면 그거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하겠고, 예.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도 다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그러니까 운동본부는 환급을 하고 플란다스 개는 계속 추진하는데 그 계좌 정리를 어떻게 해서 환급과 다시 계속 추진하는 것을 최단 시간 내에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예. 예, 요것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새로 또 추진하기 위한 플란다스 계를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그릇이 있어야 되니까 네. 가칭 플란다스 계의 모임을 저희들이 계속 할 네. 것이고요. 그 홈페이지가 이제 별도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남은 문제는 홈페이지가 별도로 되고 운동본부로 가고 플란다스 계는 플란다스 계로 가면 되는데 절차적으로 그리고 법적 문제가 없도록 이 금액은 어떻게 그러면 이체가 되거나 혹은 환급된 후에 다시 입금이 되는가 절차적인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플란다스 계의 촛불 정신은 예. 꺼져서는 안 되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초지일관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거나 또는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차에 관해서는. 네. 자, 그렇게 입장 정리가 됐고 남은 것은 절차만 남았다. 네. 그러니 빨리 해야죠. 근데 지금 올림픽 덕분에 이게 한 달 이상 늦춰져 가지고요. 네. 예. 지금 밑그림이 다 그려졌고요. 곧 공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거 하나만 남았고, 예. 그 이후로는 뭐 바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어쨌든 과거는 과거 빨리 정리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갑자기 새로 나온 뉴스가 어제, 예. 삼성이 다스 돈을 돌려받는데 돈을 대줬다 한마디로 예. 소송 비용을 대줬다. 아주 놀라운 뉴스입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국세청 분들은 잘 아시니까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말하자면 삼성맨이었습니까? 예, 이현동 청장이 그 당시에 삼성하고 좀 가까웠죠. 그분도. 그렇게들 알려져 있었습니까? 예, 예. 좀이 아니라 많이 가까웠나 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네. 이 다스의 소송비를 삼성이 대신 대납했다는 것인데 네. 거기에 왜 국세청장이 이름이 나온지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국세청장은 우리 공무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개인 다스의 소송비를 개인 기업 삼성이 대신 해주는데 왜 국세청장이 개입하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삼성맨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거는 정말 이것도 사실 경천동지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또 지용문이 열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삼성이 이익을 취한 내용 네. 그것만 수사했는데 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것도 뇌물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소송 비용을 낼 것을 안 내게 만들었으니까. 대신 내줬으니까. 그러니까 말사준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예.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예전부터 그래왔다 삼성은. 예. 그걸 드러내는 사건이죠. 그 당시에 그 아까 그 이야기 중에 조준웅 특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김용철 변호사가 네. 이야기를 시작된 그때 당시에 또 국세청장이 한상률 국세청장이었거든요. 삼성맨입니까? 보면 네. 그 정황들이 다 또다시 나와요. 그게. 그래서 이게 국세청이라는 곳이 MB 정부의 국세청 지금 국세청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 분명히 구별은 해야 되는데 그 당시의 국세청장들 다 한번 새로 봐야 될 거 아닌가. 이 사람 뭐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는지 삼성을 위해서 일을 했는지 정말 그 최상층부에 있던 국세청장들 그 정권과 결탁했을 뿐만 아니라 정권이 아니라 이제 삼성과의 결탁 정도 네. 또 따져봐야 된다. 예, 삼성맨이었던 거죠. 말하자면 세간의 표현대로. 뭐 그렇게 봐야죠. 예. 예, 한상률 전 청장 혹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 예. 마찬가지로 국세청 내에서도 그런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삼성과 가깝다 이런 거. 그 국정원 청부를 받아서 미국 국세청에 뇌물을 바치고 네. 그 자료를 이제 가져오려고 했다는 그걸로 그것도- 처음에 이름이 나왔는데. 예, 그것도 너무 참 국세청이 믿기 할- 힘든 일인데. 국세청장이 할 일이 아닌데 국정원 용원이 할 일이죠. 그래 삼성을 또 다스의 그 소송 비용을 대줘 가지고 하도록 만들었는 중간 역할을 했다면 예. 이거는 정말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삼성맨이에요, 삼성맨. 우리가 흔히 뭐 삼성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간단하게 말해. 삼성 장학생이라도 표현하고. 그 장학생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뿌리 있고 그리고 최상부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그렇습니다. 드러내는 네. 거죠. 예. 플란다스 개 관련해 가지고 좀 우여곡절이 한 2주 정도 있었는데 예, 다 정리돼서 어쨌든 가장 빠른 방법으로 명의가 변경되거나 혹은 뭐 돈이 넘어가거나 예. 그 부분만 정리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그리고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사실상 MB라고 거의 검찰은 확인한 것으로 지금 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몇 달 전에 주진희 기자와 함께 다스 이야기 시작할 때부터 줄기차게 했던 얘기죠. 예. 네. 이 땅 주인이 곧 결국은 주가 조작의 범인이고 예. BBK의 주인이고 다스의 주인이고 출발이 거기서 시작하죠. 다 도곡동 땅에서 출발되는데 그 도곡동 땅 주인이 이명박이라고 하는 전표를 봤다는 이유로 해서 감옥 가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당사자인데요. 네. 그 2007년도 그 포스코 건설 세무조사 당시에 보고를 받고 제가 알게 된 것인데 마치 그걸 내가 거짓말을 해서 네. 그런 사실이 없는데 그걸 이야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저를 몰아갔고 네. 그게 또 밖으로 알려질까 봐 두려워서 저 입막음하려고 감옥까지 보낸 거죠. 예,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는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안홍거 청장님 개인적으로 나는 봤을 뿐인데 거기에 써 있었을 뿐인데 그거 봤다고 했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지금 검찰 발 뉴스 혹은 뭐 언론이 보도하는 거에 따르면 어떤 근거로 도곡동 땅이 사실상 MB 거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게 된 겁니까? 정리해 보자면 지금 이제 가장 확실한 것은 그 당시에 포스코 건설이 도곡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예. 담당을 했던 예. 직원이 예. 이건 MB 거니까 포스코 쪽의 직원이죠. 포스코 직원이 현재 상무로 있던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기를 그때 MB 거니까 사라고 해서 회사에서 세 번이나 예. MB 것이니까 회사에서 사라고 해서 부르는 대로 돈을 줘라. 부르는 대로 돈을 줘라. 그래서 샀다는 것이 진술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런 진술이 나온 것이고 이 진술이 2007년에 나왔다면 대통령이 못 됐죠.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그때도 정황은 넘쳐났어요. 그런데
전부 다 그 했던 말을 번복하고 김만재 당시 회장도 예. 자기가 했던 말을 번복하고 김만재 회장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 땅 MB 거니까 사라고 직원들한테 얘기했고 그런 지시를 받은 직원이 이제서야 예. 아니 그때 그 사라고 해서 샀어요. 왜 샀냐고 이제 검찰이 이제 제대로 수사가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산 돈이 각각 네. 김재정 이상은 두 명부상 예, 소유주에게 그 돈이 들어갔다. 그 네.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 안 나왔잖아요. 제대로. 그 명부상의 이상 자금이 263억을 받고 팔았는데요. 예. 그래서 한 250억 정도의 이익을 남긴 걸로 예, 세금을 되죠. 내고. 예. 그래서 세금 내고 일부가 아마 그 당시에 다스 대부기공 설립할 때 이상은 씨 지분을 매입하는데 일부가 들어간 것 같고 나머지 200억 정도가 예. 남았던 것이 생명보험회사에 3개로 나눠졌다가 그때가 IMF 기간이기 때문에 네. 아마 100억씩 2개로 나눠가지고 200억을 넣어놨는데 그중에 100억 하나가 예. 157억이 돼가지고 이제 5년 뒤에 예. 그것이 다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스에 있던 일부 자금하고 합쳐져 가지고 예. 190억이 돼 가지고 BBK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나머지 100억은 예. 이때까지 지금까지 제대로 보도가 안 됐잖아요. 예, 그 나머지 100억은 그 당시에 홍은이라는 회사 이름으로 제주도의 땅, 예. 그다음에 천안에 있는 땅, 예. 거기에 그 갑자기 땅들이 이제 구입이 되는데요. 거기 쓰여진 게 아닌가. 예, 거기에 시기가 일치하니까 예. 그때 당시에 그 돈이 그쪽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런 추정도 있었고 또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워낙 이 비자금 이야기가 그 다스 관련해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무슨 돈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예. 대부분 100억 되다 보니까 120억이 140억도 나왔다가 100억도 나왔다가 130억도 나왔다가 막 네. 이게 도대체 짬뽕이고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140억도 보도 하나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세 갈래로 언론이 보도를 했어요. 하나는 다스에서 돌려받은 140억일 것이다. 전화 통화에서 나온 거죠. 네네. 예.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이제 예전에 그 특검 때 돌려받은 그 돈 120억 플러스 또 다른 비자금 20억 해가지고 140억이다. 벌써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도곡동 땅을 판 돈이 돌아서 140억이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이시영 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그 돈 내놓으라고 네. 해가지고 이루어진 통화 내용을 듣고 이 140억은 도대체 무슨 140억인가. 그랬죠. 그게 그래서 추정돼서 언론이 세 갈래로 보도를 했어요. 그 김종백 씨가 녹취한 전화 네. 통화 내용을 분석하고 그게 뭐 언론사에서 보도가 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내용 자체가 이제 전부 다 좀 다르게 헷갈리는 거죠. 김종백 해석이 되는. 씨는 비자금 120억 플러스 다른 비자금 20억에서 140억이다. 네. 그러니까 특검 때 나왔던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인 해설을 내놨고 SBS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것은 도곡동 땅을 판 돈이 나중에 140억이 돼서 그걸 돌려달라고 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예, 지금 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그 JTBC는 다스 140억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언론사보다 다 다르게 보도하고 그 있습니다. 김종백 씨하고 제가 얘기를 나눠본 결론은 예. 아마 다스에서 만들어진 그 이야기를 보면 고철 회사가 등장을 하거든요. 예. 그 고철 회사를 통해서 형성된 다스와 관련된 비자금은 맞는 것 같고 그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는 거. 이시영이가 이상은 씨한테 돌려달라고 하니까 그건 이동영에게가 내 아들한테 아들에게, 물어봐라. 나는 그 이렇게 돈 얘기했다는 모른다. 것이죠. 아들한테 가서 받아라. 뭐 이렇게 되는 근데 그게 이제 그 출발점이 네. 그 보통 그 공장에서 그 자르고 남은 그 고철이 있거든요. 네. 그 고철을 이제 처리하는 것을 그 김동혁이라고 여기 네. 등장하는 인물이 하도 많기 때문에 헷갈릴 텐데 그 김동혁 씨가 네. 그 돈을 이제
자기들이 그 떨어져 나가지 되지 않습니까? 네. 그 현대 쪽에서 하는 그 고철 회사에다가 주게 되고 자기들은 거래하던 내용을 끊기게 되니까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 이전에 거래하던 회사가 우리 뇌물 줬는데 네. 우리 잘라내면 어떡해 이렇게 하면서 이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뇌물을 먹은 사람이 누구냐 네. 뭐 이런 얘기 나오다가 그거 빨리 내놔 다시 토해내. 네. 이런 과정에 이제 돈이 액수가 거론된 거고 140억 내놓으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이 이렇게 된 건데 이게 도대체 그 140억이 어디서 나온 140억인지 이제 그 전화 통화 내용이 이제 앞뒤가 다 잘려 있다 보니까 네. 그 뒤에 흘러가는 흐름을 지금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그 김종백 씨하고 지금 들은 이야기랑 그 전체 맥락을 보니까 아마 거기에서 형성된 또 다른 자금 문제다.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해도 예. 이렇게 얘기해도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하여튼 비자금이 많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비자금이 많다. 많고 이 다스 BBK 주가 조작 그다음에 140억을 스위스로부터 돌려받는 것 전부 다 도곡동 땅에서 출발한다. 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그 도곡동 땅의 주인이 사실상 MB라는 게 거의 밝혀지고 있는 와중이다. 네. 이거 밝혀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게임이 끝나는 건데 거의 밝혀지고 있고 검찰은 거의 그 끝이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발표만 남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곡동 땅 주인에 관해서는 이러면 이제 그 뒤에 주르륵 이어진 것들은 뭐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가 조작의 주범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네. 아무리 양보를 해도 공범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사안인 것이고 요건 또 살짝 다른 얘기인데 이 도곡동 땅 자체가 예.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 현대건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으라고 한 땅을 꿀꺽한 땅이다 애초에. 처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지불된 돈까지 지금 15억 6천만 원을 주고 산 것으로 지금 나왔는데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 조사가 이제 된다면 이제 그게 현대건설에서 나오는 자금인지 그러니까 그걸 매매를 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 쪽 관련된 그 권사님이 그걸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걸로 봐서 그분들한테 사실 확인을 해야 될 문제죠. 요 이야기는 2007년에 나왔던 얘기예요. 네. 2007년에 언론에 일부 보도됐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 자체가 꿀꺽한 땅이고 꿀꺽한 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 네. 만약에 꿀꺽한 땅이라는 것까지 밝혀지면 대하 드라마죠. 그걸 꿀꺽한 다음에 그걸 회사에 집어넣고 그걸로 BBK를 만들어서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난리를 치다가 대통령 된 다음에 그 140을 돌려받으려고 하다가 지금 이 사단이 다 벌어졌다. 건설 회사는 대부분이 차명으로 사실 많이 사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사놓고 그 차명을 다시 자기 법인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걸 넣기 전에 꿀꺽해버렸던 사건이라는 거죠. 예.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몇 달 동안 주장했던 게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김재정 씨 사망 이후에 네. 상속세, 네. 네, 상속세가 정리되는 과정을 보면 이거는 뭐 김재정 씨 땅이라고 볼 수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권영민 씨, 김재정 씨의 부인입니다. 예. 고 김재정 씨의 부인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기는 그 상속된 부동산 모른다. 예. 모른다고 자기 땅인데 몰라요. 예. 예. 역시 본인들 재산이 아니었다. 그 상속세 관련된 문건과 저희들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 문건하고 물납 과정들을 보면 이 상속인들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주체가 돼야 되는데 상속인들은 배제된 채 검토가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모를 것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죠, 그 당시에. 실제 검찰에 가서 봤더니 모른다고. 진짜 검찰에서 이번에 밝힌 것이 저희들이 생각했는 그대로 지금 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주인들이 몰라요, 자기 땅을.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 땅이 있었는지 모르는 게 제가 그걸 보고 서류를 보고 느꼈는 게 뭐냐면 충북 옥천군의 이원면에 있는 땅 35만 평, 15만 평, 한 50만 평 땅이 있는데 그 뒤에 이명박 씨가 190억의 채권 최고 금액 그러니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금액 기준이 되는 건데 한
그러니까 한 150억을 빌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150억을 빌리고 근저당으로 설정해 놓고 지상권을 30년을 설정해 놨는데 그때가 지상권이 80년도에 해가지고 2010년이 마감이 되는 해였어요. 예. 근데 그때 김재정 씨가 죽는 거죠. 예. 그러면 2월 7일 날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미 그 시상권 설정이 다 마감이 됐는데 그거는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해소를 하고 나면 원래 물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땅은. 그런데 그 국세청에서 그걸 안 받아들였고 두 번째는 그 옆에 있는 15만 평 땅이 예. 그냥 그거는 뒤에 지상권도 설정이 안 돼 있고 근저당권도 설정이 안 돼 있는 땅인데 예. 그거를 그때 신고 직전에 4천만 원을 빌린 걸로 처리를 했던 거고 예. 지상권 설정 그때부터 30년을 설정을 해요. 다시. 예. 예.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알았다면 정말 4천만 원을 자기가 빌려야 되잖아요. 예. 건영미 씨가 빌린 걸로 지금 조치가 돼 있는데 그 빌렸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상속 그 자기 자산인지도 모르니까. 예. 그럼 그 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분한테 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냥 주고 자기는 내용도 모르고 있다는 지금 이야기가 권영미 씨의 그 부동산 거래 관련한 인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씨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르는 거니까요 지금. 예, 들리는 예. 소문에는 그 이명박 씨 부인인 그 김윤옥 씨하고 예. 김윤옥 씨의 동생의 처잖아요. 그 예. 건영미 씨가 그쪽에서 지금 그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이와간 장부상으로는 다스 절반을 소유했던 최대 주주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냈던 상속인인 권영미 씨가 자기 부동산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더라 내용을 전혀. 예. 그리고 이제 그 검찰이 인척들 불러가지고 자기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다가 처음에는 거기서 그러면 세가 얼마 나와요? 물어보면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부동산인데 몰라요 다. 자기 부동산이 있는지 거기서 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릅니다. 다 차명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인척 이름으로 돼 있던 부동산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전국에. 그래서 그 땅 주인을 확인해 보면 땅 처음에 다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다가 예. 세가 얼마 나오냐 뭐 내용을 이 장부만 봐도 금방 나오는 걸 자기 땅인데 다 몰라요. 다 자기 게 아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밝혀져 가는 와중이고 그런 부동산 중에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나 대통령 때 개발 호재가 있어서 땅값이 치솟은 데도 있죠. 대부분 그렇죠. 네. 그 보통 이제 개발 호재가 있으면 수용을 당하기 때문에 네. 그 수용 당하면 별로 그 재미가 없거든요. 그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수용이 당하지 않고 옆에 있는 땅들이 사실상 그 개발 이익을 받는 거죠. 네. 대부분 거기에 있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계획을 짰다고 봐야죠. 장기 계획이요. 그렇죠. 보면. 그런 걸 보고 있자면 이 양반이 이 자기 부동산 때문에 공직에 나갔나 싶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풀 수는 없잖아요. 네. 공직에 가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야지 풀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이제 건설 쪽에서 그 부동산 관련해서 아마 탁월한 어떤 그 기법들을 거기서 다 취득한 거 아닌가. 네, 배웠고 그렇게 그때 다 사둔 땅들 이거 이익을 최대화하려면 내가 공직에 나가야 되겠는데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대부분 보면. 어쨌든 지금 차명재산들의 실소유주도 점점 밝혀지고 있고요. 예. 친인척들을 사실 2007년 조사했어도 다 알 수 있는 건데 예. 예, 그때는 다 덮어줬다가 10년 만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땅 주인들이 자기 땅이 어딘지 모르고 거기서 세가 얼마 나오는지 전혀 모르는 관계로 밝혀져 가는 와중이고 오늘 2부에서 또 이제 청장님 분야인데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4천억 있었다. 예. 여기는 단위가 커가지고 4천억 예. 했다 하면 조 아니면 4천억 천억 단위니까 여기서 보시기에 또 문제점이 있거나 더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그 과징금하고 그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차명계좌 새로 밝혀진 네. 부분에 대해서 그 절반의 과징금을 내야 되잖아요. 예, 원래는. 과징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국세청과 금감원 입장에서 지금
부가제척기간하고 공소시효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지금 법제처에서 지금 그 유권 해석을 지금 올려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동일한 사건으로 봐서 네. 부가제척기간이나 공소시효가 사실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쭉 계속 이어진 건이기 네. 때문에 이게 물리적으로 기간을 딱 자를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안으로 봐서 그 전체를 다 가진금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네. 아마 그 결론을 지금 그냥 아주 물리적으로 물리적 해석을 통해 가지고 지금 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세청의 삼성면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저는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네. 더 맞다. 4천억만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2천억을 내야 되는데 지금 그거 안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삼성이 안 내려고 하는 건 이해가요. 예. 근데 왜 국세청이나 공정위가 삼성 걱정을 대신해 주면서 그걸 안 내게 도와주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장학생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삼성 장학생 많이 보셨어요? 국세청 계실 때? 제가 뭐 들은 이야기는 있지만 예. 직접 뭐 많이 봤다고는 제가 말씀드리고 들은 이야기는 많이 있었다. 네. 예, 뭐 이런 게 뭐 물증으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뻔히 알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런 소문들이 있죠. 누구는 뭐 삼성 장학생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많았어요? 예. 요직에 있었습니까? 그 아주 사람들이? 좀 그 삼성이 좀 위에를 많이 접근을 하죠.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 한데 예, 그 우리가 청장님한테는 접근 안 했습니까? 그 접근을 했겠죠. 저도 그때 했겠죠가 아니라 했으면 했다. 예, 했는 그 했죠. 당시에 했지만 예. 뭐 직접적인 그런 일은 없었고요. 예. 뭔가 접촉을 했군요. 고위직으로 올라갈 이제 올라갈 사람들을 관리를 하죠, 그분들이. 어떻게 관리합니까? 어떻게 접촉합니까?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냥 삼성맨이 되도록 하는 그런 관리죠. 뭐 특별한 뭐 예를 들면 뭐 돈을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청장님만 못 받은 거 아니에요? 돈도 안 줬는데 왜 이래요? 그런 게 아니고 이분들이 하는 방식이 뭐 그냥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평상시에. 평상시에. 예. 은연중에 이렇게 삼성과 가까워지면 언젠가 나한테 큰 혜택이 있겠지. 뭐 그런 정도의 그런 정도 접근은 하죠. 청장님한테는 그 정도밖에 안 했고 나머지한테는 실제 뭐 가기도 한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 직접 보지를 못해서 네. 그리고 제가 좀 여기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삼성 회사와 이재용 씨 그 가족 일가들하고는 분리를 해야 된다 우리가. 제가 항상 주장한 내용입니다. 예. 예. 그 삼성이라는 회사는 그 이재용 씨 문제 때문에 삼성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기업 아닙니까? 삼성은 이재용 씨 일가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죠. 그렇죠. 비자금 대략 5조 정도 밝혀졌는데 현재까지 회사한테서 5조를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챙긴 거잖아요. 예. 비자금이라는 게 회사에 5조의 피해를 준 겁니다. 거꾸로 예. 이재용 일가는 그래서 근데 이제 삼성의 전략은 두 개를 같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예. 이재용 일가가 망하면 삼성도 망한다.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동안 주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예, 그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프레임입니다. 그게 이재용 씨 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항상 이건희 시절부터 임명철 회장 시절부터 계속 그렇게 주장해왔죠. 우리가 망하면 삼성이 망한다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있는 동안 삼성전자 잘 나갔어요. 예. 아주 잘 나갔습니다. 오히려 해를 많이 끼쳤다. 얼마나 많이 해먹었냐. 예, 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 자꾸 문자로 이런 문의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운동본부와 그러면 후원하신 분도 있어가지고 그 예. 후원은 그러면 청장님에게 가느냐? 아닙니다. 그 후원금은 청장님과 관련이 없어서 만약에 만약에 아니라 다스 플란다스의 개 완전히 분리되면 플란다스계에 후원하실 분들은 그쪽으로 후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복잡해져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아무도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깔끔하게 서로 헤어지고 남아있는 거는 그 계좌를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그 계좌의 돈을 옮기는 방법만 남아있고 그것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그 시간은 좀 없지만 제가 한 말씀 좀 드려야 되는 것이 지금 그 검찰발로 지금 두 가지 수사팀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는 그 안미영 검사가 그
외압 관련한 네. 그 채용 비리 관련한 네. 외압 발표를 하고 난 강원랜드. 다음에 수사팀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수사팀에 지금 외압을 한 그 우병우 사건 때 외압을 한 당사자가 네. 거기 수사팀의 부단장으로 지금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당시 우병우 수사의 그 현대 그룹의 그 비자금 사건 있었던 그 항두연 씨라는 분의 사건이 있어서 그 외압을 행사했던 사람 이름이 그 사람 지금 검찰에서 수사 대상자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분이 다시 또 수사를 하는 부단장으로 지금 이름이 뭡니까? 항모라고 부산 지금 서부지청에 계시는 분인데 항모 예. 지검장입니까? 아니 지청장급이죠. 지청장입니까? 근데 그분이 거기에 부단장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검찰이 지금 이 수사에 의지가 있는 건지 단장에 대해서는 또 평가가 괜찮기도 하던데 부단장은 그렇습니까? 그렇죠. 지금 단장님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고 네. 그 부단장님이 그 아마 그 당시에 그 사건으로 아마 지금 그 수사 대상자로 아마 지금 내부적으로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이 수사가 제대로 된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그 서지영 검사가 또 한 그 팀들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단장 자체에 대해서 이문정 검사가 문제 제기를 했죠. 예, 그건 예. 단장의 문제가 아니라 예. 지금 거기에 지금 그 옛날에 남부지검이 그 거기에서는 지금 성폭행을 당한 건 아니잖아요.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고 그 당시에 성폭행을 당했던 또 여검사가 있었어요. 예. 지금 근데 그분은 이름이 지금 안 밝혀졌는데 그 수사도 지금 그래가 유야무야 됐거든요. 그 당시에 그분 성폭행을 가한 검사가 자기 아버지도 검사 출신이고 그래서 그 자체가 덮였는데 그 가족들이 검사가 많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가지고 그냥 다른 기업에 지금 취직을 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덮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건에 있어서 제대로 된 조사가 검찰이 정말로 하려 그러면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이 검찰의 1차 검찰이 자체 구성한 조사단의 1차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면 후폭풍이 더 크겠죠 오히려. 지금 예.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엄청난 알겠습니다.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